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과학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왠지 멀게 느껴지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학과의 거리를 좁혀주려면 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반세기 전에 생긴 과학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인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얼마 전에 취임한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지난해 경기도의 가계대출 상승률이 12.5%였는데요. 2010년 이후에 전국 상승률 1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금액을 보면요. 경기도 인구 1명당 가계대출 잔액은 2,229만 원, 전국 평균이 1,758만 원이었습니다. 가계대출 문제, 올해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제니퍼 원스와 빌 메들리가 함께 부른 I've had the time of life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우유 고르는데 왜 고민하실까? 여기 채세포스 1등급 요것만 딱 보면 되는데 건강한 젖소에서만 채세포스 1등급 우유가 나오니까 이제 채세포스를 꼭 확인하세요. 좋은 우유를 위한 당신의 선택 나 100%.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1966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생긴 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떤 곳인지 들어보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뭐 오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네, 차가 뻥 뚫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 바쁘시죠, 요즘에? 네, 바쁩니다. 예, 네. 뭐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제 이번 달 1일부터 정식 취임을 하셔서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선임 결정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차기 회장으로 1년 일했습니다. 예, 예. 어떠십니까? 지금 일들이. 방대하죠. 조직도 워낙 크죠. 네. 조직이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입니다. 그렇죠. 네, 단체 회원단체는 605개고요. 예, 예. 그중에 학회가 학술단체, 학회가 388개. 그 학회 회원만 해도 한 40여만 명이에요. 근데 예. 이제 보통 뭐 500만 과학기술인의 대표기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예. 그 학위 뭐 기능직 다 포함해서 학위 받은 인구가
500만쯤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거대한 조직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회장은 한 분인데 네. 부회장단이 굉장히 많더군요. 15분입니다. 야, 부회장만 15명. 그러니까 얼마나 큰 조직인지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이사는 92분인데요. 예. 전국에서 오시고 예. 큰 학회 회장들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다 선출된 분들이세요. 예. 네. 참 이게 큰 단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끌지 처음에는 좀 막막하셨을 것도 같은데 어때요? 지금 아직 초반이기는 합니다만은 잘 이렇게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고 보세요. 네,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고 젊은 세대도 만나고요. 아하.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 지금 과총의 슬로건은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 네, 과총과 함께. 아하. 그 함께는 과학기술계가 함께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초, 응용, 산업기술, 직능 굉장히 다양한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봉사해야 되는가. 이걸 특히 요즘은 과학기술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 이슈 이런 게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다가가는 과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일 잘하려면 또 정부와도 서로 협업도 돼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권, 국회와도 또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9대 이제 과총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50년 만에 첫 여성 회장이에요. 이게 참 이게 여성자를 붙이는 것이 사실 남자 회장한테는 안 붙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과학계 고위층의 여성이 부족하고 아직 유리천장이 많이 높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과학계 여성으로서 이렇게 과학계 일을 이끈다는 것이. 사실 저도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50년 역사에 과학기술계의 여성 회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옆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남성 과학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뭐 공공부문에 또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사의 그 선거에 의해서 이사진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 저를 뽑아 주셨어요. 네,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 주셔서 그렇군요. 제가 일을 정말 잘해야겠다. 여성 남성 떠나서요. 그럼요. 저는 사실 80년대부터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일점이라는 게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뭐 남녀 구별하는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았는데 지금 앞으로도 저는 뭐 같이 동반자 관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 인터뷰 듣고 계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냥 편하게 평범하게 쉴 수도 있었는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게 참 주변에서 여러 가지 김명자 회장님의 별명이 많아요. 워커홀릭이다. 일복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환경부 장관 하셨고요. 이때도 뭐 여성 장관으로서는 최장수였고요. 숙명여대 이과 아니요, 전체로 최장수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이과대학장 또 뭐 녹색소비자연대 비정부기구 NGO 옛날에 했죠. 국회의원도 하셨고 뭐 과학자, 국회의원, 장관, 교수 본인의 직업이 뭡니까? 본인의 직업이요?
그냥 공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게 다방면으로 활동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정말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예. 그 야심찬 목표를 세워본 사람도 못 돼요. 예. 뭐 원대한 포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어렸을 때 대학원에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가 교수시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가끔 그 큰 가방을 들고 찾아오는 게 그 가방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아하. 그래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었고요. 예. 저는 항상 그냥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시간 최대한 그 성실하게 살아보자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글쎄요, 뭐, 팔자에 있었던 걸까요? 마음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셨군요. 아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뭐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출범할 때는 51년 전에 그 과학기술계를 지원한다. 특히 학술활동 지원한다. 그런 게 큰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계속되면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적 건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해진 기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 이것이 매우 또 중요한 과제로 부상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 과학기술하고 직간접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질병도 그렇고 기후변화, 삶의 질, 뭐 미세먼지 작게 얘기한다면요. 그 모든 것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중간적인 역할,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문가 풀이거든요.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과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열정, 저는 열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걸 모아서 크게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좀 제가 이번에 드릴 질문은 거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대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기초과학 분야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는 어디쯤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현 주소요? 이때까지 50년 역사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초고속, 세계가 놀라는 초고속의 산업화 근대화를 일으켰죠. 압축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만약 과학기술력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가장 핵심 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한 고비를 맞고 있다. 예. 분수령이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짓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 기관 산업, 수출 부진 등등 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 환경 변화가 매우 역동적인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역시 이제껏의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이것도 여전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체력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역시 기초연구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기술계의 자율성과 창의성 이걸 최대한 살리면서 그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드린 부분 이것에 대해서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아직 그렇게 확 달라졌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총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사기 진작이라는 것은 이건 가장 중요한 소프트 파워 아니겠어요? 그럼요. 하드웨어만 19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기 진작 방안 이것을 찾고자 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복지 증진이 아니고요. 예. 네. 근데 그 과학을 바라보는 뭐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이 뭐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하나의 그냥 돈벌이 수단? 뭐 이 정도? 네, 그 정도로. 산업발전, 경제성장의 수단. 예. 우리 상황이 이 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이 그리고 이후로도요. 너무나 그 보릿고개 극복하고 가난, 궁핍, 빈곤 으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가장 큰 목표로 세웠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 과학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보다 300년 전에 시작하면서 이거는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역사의 동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과학 분야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의 사기 증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뭐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 뭐 상명 하복식 체계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정부 조직 개편 나름대로 시대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이 거버넌스를 5년마다 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게 물리적으로 통폐합한다고 해서 화학적인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5년마다 흔들어 놓으면 결국 그저 갈팡질팡하는 형국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저는 정부도 변해야 되고 과학기술계도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참여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옳은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변화는 양측이 지금 편의상 양측이라고 한다면요. 같이 변화할 때 그것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그 단기 압축 성장에 치우치다 보니까 벤치마킹에 의해서 캐치업 전략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자율성 창의성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R&D 관리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초과학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6249번님이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 언제 받나요? 과학상 언제 받습니까? 이런 얘기. 왜냐하면 우리가 그 R&D 투자에다가 우리가 정체적인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을 세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GDP 대비 세계 1위에 성과가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돼요.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의 그 목표가 노벨상 받는 것하고는 달랐거든요. 네, 즉 단기적인 성과, 응용 그리고 경제적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 이걸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하게 되는 한 노벨상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노벨상은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당장의 응용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초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거기서 오랜 세월의 숙성 끝에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다급한 문제 해결, 사회적 문제 해결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전혀 그 목표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투 트랙으로 해서 기초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 요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우리 과학기술은 세계가 놀라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을 토대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짧게 4807번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화도에서 사립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 기초과학 발전의 주춧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에서 누구나 체험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하고 상관이 되는데요. 예. 그 산업발전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데 서구에서는 이게 과학 문화였거든요. 뭐 문화 등 다른 부문에서 그 기반으로 깔린 그런 정신부터 해서 예. 그게 이제 과학적인 것이었고요. 과학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과학 문화 토양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과학관이나 운영하시는 데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 과총은 그런 일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노력하면 저는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민간의 과학 발전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이었습니다. 더 마마스 앤 더 파파스의 Dream a Little Dream of Me 띄워드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계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번호는 1670-9957, 1670-9957번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과 건강한 이야기 코너로 이어갑니다.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민 씨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민 씨. 이 생기 봐라.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세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LG G6 18대구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엄마, 자유의 여신상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수학 문제니? 계산으로 푸는 수학이 아닌 생각으로 푸는 수학의 시대. 웅진북클럽. 학교 성적부터 독서 습관까지
웅진북클럽 수학이 쉬워지는 웅진북클럽 수학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성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데 시민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 개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이번 조사는 이용자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82.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서비스 만족 요인으로는 통행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약 70%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통행거리 단축과 환승 이용 편의 그리고 역사 접근 편의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물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불편사항 해소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네,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의 그 불편 요인으로는 그 열차 내 혼잡이 약 27%로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도 무인 운전과 운영 불안 그리고 역내 편의설이 불편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그 2호선 개통 초기에 그 시행착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에 그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미래 항공산업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2017 인천 드론 사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드론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2015년에 248억 불에서 2025년에는 1,537억 불로 연평균 20%씩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예. 이미 미국과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의 선진국들의 그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그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드론 산업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올해를 드론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정했고요. 산업 육성을 선도할 유망 기업과 또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 공공 분야에서 드론이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그 드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지원 사업은 올해 초에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대상 사업으로는 불법 어업 행위의 단속과 재난 현장의 안전 관리 그리고 격오지의 구호품과 의료품의 전달, 산불 예방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그 지난해에 세계 최초로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에 드론을 활용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국비를 확보해서 해상 그 어업 지도 업무까지 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인천 송도에 국제기구가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녹색기후기금이잖아요. GCF. 근데 이 GCF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한 컨설팅이 있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그 3월 14일에 송도 G타워에서 GCF 직원들의 안정적인 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서 배우자들의 취업 지원 그 컨설팅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04명의 GCF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 직원 그 배우자들이 국내 취업이 어려워서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불편 사항으로 인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기존 그 직원의 일부가 또 해외로 다른 국제기구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컨설팅으로 인해서 좀 좋은 많은 분들이 취업 자리도 얻고요.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를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아침 식사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침 식사. 네네. 교수님은 아침 식사 잘 챙겨 드십니까? 예, 간단히라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잘 안 먹다가 네. 이게 먹고 나니까 훨씬 좋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뭐라도 이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교수님도 좋으니까 이제 먹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근데 아침 식사를 하면 뭐 배가 아프다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좀 힘들다 해서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아예 아침을 안 드시는 게 나을까요? 예, 사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 아침을 안 드시는 분께 드시라고 하면은 간혹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사실은 아침을 계속 안 드시다가 처음 다시 먹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 소화에 좀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침 식사를 아주 가볍게 시작을 하고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야식은 제한하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아침에 간단하게 뭘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고민될 텐데요. 네네. 뭐 과일 주스 요즘에 많이 드시던데 그럼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은 건 틀림없죠. 근데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는 고루 들어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철분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백반. 밥과 반찬이 있는 게 좋고요. 여건상 어려운 분들 많죠. 예, 그럴 경우에는 생선 또는 육류 또는 두부와 함께 채소가 같이 곁들여진 이런 간편식이라면은 꼭 밥상이 아니더라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드라마에서 아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정식 먹는 게 그게 참 좋을 텐데. 맞아요. 요즘에 1인 가구도 많고요. 다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 보면은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혹시 우유에다가 시리얼 이렇게 말아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영양이 어떻게 골고루 됐습니다. 광고를 하던데 괜찮을까요? 물론 우유에 시리얼을 같이 해서 드시면 최소한의 영양 균형은 맞춘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한 4분의 1 정도 맞춘다고 하는데요. 굽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시리얼은 일반 식사처럼 균형식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얼도 제품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그래도 영양 균형이 더 맞는 걸 고르는 게 좋겠고요. 또 식후에 포만감이 없는 게 조금 약점입니다. 맞아요. 금방 또 배도 꺼지고 허하고. 그렇죠. 근데 시리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뭔가 초코 맛도 있고 딸기 맛도 있고 단 거. 나중에 우유를 남은 걸 마시면은 이게 무슨 초코 우유도 아니고 굉장히 달던데 그런 것들하고 그 좀 맛이 없지만 좀 담백한 시리얼하고 고르라면은 후자를 고르는 게 나을까요? 후자가 좋죠.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맛은 좋을지 몰라도 오히려 단맛 때문에 건강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뭐 설탕물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아침에 힘을 내야 하니까 아침부터 뭐 삼겹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기 반찬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까 단백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아침에 고기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요? 다만 아침부터 냄새를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굽기보다는 미리 적절히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먹을 만큼 녹여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기름이 좀 적은 부위를 골라서 채소
채소와 같이 드실 경우 굉장히 훌륭한 아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침에는 빈속이니까 굽고 튀긴 고기나 음식보다는 삶은 고기가 속에 좀 덜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열량도 더 적고요. 아하. 또 보관했다가 먹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예. 아침밥을 이제 쌀밥으로 한다면은 탄수화물은 충족이 되는데 다른 뭐 영양소들을 충족하려면 어떤 반찬이 주로 좋을까요? 네. 이제 쌀밥을 드신다면 밥으로는 우리 하루 운영을 하는 그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예. 그다음 생선이나 고기나 두부나 계란 같은 그 식품으로 단백질을 공급하고 또 나물 반찬을 통해서 식이섬유, 각종 무기질을 공급하는 것도 좋겠고요. 예. 너무 짜지 않다면은 적절히 찌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그런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이상적인 말씀인데 직장인들 바쁘게 아침에 5분도 아까운 시간이라서 맞아요. 밥 못 먹고 그냥 헐레벌떡 나오다가 길에서 파는 토스트라든지 네. 아니면 요즘에 패스트푸드점에서 모닝 세트 커피랑 맞아요. 해서 싸게 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영양이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간단히 먹긴 하지만 열량이 높고 예. 나트륨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너무 바쁜 분들에게는 차라리 김밥 한 줄을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또 요새는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열량을 제한해서 영양 균형을 맞춘 샌드위치 세트가 있거든요. 예, 예. 네, 차라리 그런 걸 드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6904번님이 아침에 배는 고프고 시간이 없어서 컵라면을 자주 먹습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예. 아무래도 컵라면은 나트륨이 굉장히 많고요. 하루에 예. 섭취 제한해야 되는 거에 반 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또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단백질이나 철분,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다른 간편식을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8024번님이 솔직히 아침까지 먹을 시간은 없고요. 커피만 빈속에 들이붓습니다. 이거 안 좋다고 하던데 안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커피에 대해서는 본인이 속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아침에 예. 한 잔은 괜찮은데요. 커피만 드시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아주 간단히라도 샐러드를 드신다든가 아니면 뭐 요새는 뭐 연어 샐러드나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거를 저렴하게 파는 데도 있고요. 예. 간단한 그런 한 끼를 만드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전에 연교실을 없애고 학생들 아침밥 먹읍시다 이런 캠페인 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오아시스의 Whatever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